자, 요거 받으신 거 있죠? 요거 고등학교 거 말고 중학교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임용 공부를 하면 요거 만나게 되실 첫 번째 큰 산 중에 하나가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보셨거나 아니면 가까이 이제 공부해 보신 분이 옆에 계시면 그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교육과정이 참 안 외워진다. 근데 교육과정이 참 중요해서 꼭 외워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근데 아까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뭐에 대한 거냐 하면 지향하는 지향점과 그 다음에 실천 방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우리가 교육론에서 한 거에 현장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아까 교수법이나 심리학적인 부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중에서 네, 요 안에 성취 기준과 내용 체계 요 안에 방법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 거냐는 내용 체계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음악 교과를 왜 가르쳐야 되느냐 어떤 성격이냐는 저 성격과 목표 안에 다 들어있겠죠. 저 성격과 목표는 뭐고 그래서 지향점이 되는 거고 내용 체계하고 성취 기준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될까요? 실천 방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면 여태까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를 음악교과에서 아까 미미쌤이 요 A라는 학교에만 계신 게 아니라 B학교로 가실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아까 상관발랄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A라는 학교에 있다가 B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자, 이 학교에서 이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뭐가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음악교과에서 배우는 게 대략 비슷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것도 대략 비슷해야 되겠죠. 마치 수학에 대해서 교육과정에서 이쪽 A 학교에서 B 학교로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도형하고 있는데 여기 학교 오니까 통계하고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쵸? 이 학교에서 도형할 때 여기도 도형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지교과처럼 아주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뭐가 필요할까요? 전국 어디를 가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때는 그래도 이 정도를 배웠다 안 배웠다의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현장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아까 교육론에서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데 이게 시대가 달라지면 교육에서 중요한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건전한 국민을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창의적 인간을 육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교육의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예요? 교육은 항상 시대를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4차 산업혁명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의 논의들이 거론되는 가운데에서 지식 하나 두 개를 아냐 모르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네이버나 구글에 치면 다 나오잖아요. 지식이. 그러니까 지식은 언제든지 어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어요. 굳이 외우고 있지 않아도. 근데 내가 무슨 지식이 필요한지를 설계를 하려면 그거는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단편적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혼자 해요? 같이 해요? 보통. 혼자 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잘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데 같이 잘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살면서 그 이제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근데 교육은 그거에 대한 뭘 해줘야 돼요? 역량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도 뭘 좀 할 수 있게 역량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표현해서 어떤, 결과물로 보여지거나 내가 학습한 것들을, 그럴 때는 보통은 이제 제가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뭐예요? 마인드맵을 한다, PPT를 한다, 다 정보 처리잖아요. 그러니까 딴 때는 별로 얘기 안 되던 능력 중에 하나인 정보 처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현재 사회에서는 정보 처리를 못하면 약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너무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모질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혼자는 뛰어나도 같이 할 수 있는 큰 일을 못해요. 대부분은 다 같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이라 함은 이 뭐가 바뀜에 따라서,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의 범위에 뭐가 있냐면 교육과정의 변천사를 시험을 봐요. 1차, 2차, 3차, 4차 해갖고 7차까지 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얘가 수시를 막 여러 번 바뀌네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붙이지 않고 그냥 그게 바뀐 연도 이름을 붙이자. 이렇게 해서 2007 교육과정, 그 다음에 2009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2015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게 돼요. 그래서 2015 교육과정은 가장 최신의 교육 트렌드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 트렌드를 다 담고 있는 게 단지 음악이라는 강론으로 나왔을 뿐 총론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학, 여기를 잘 해놓으면 교육학이 많은 부분, 상당 부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을 이번에 조금 나와서 너무 억울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이렇게 달고 닦은 거 다 교육학에서 써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학 같은 경우는 사실 한두 가지 빼고는 다 전공에서 한 내용이었거든요, 답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기서 공부하는 것과 교육학을 별개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현재 교육계가 어떤 것들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아까 교육론에서 공부했던 그 부분들에 대한 실제 적용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어요. 분리하지 마시고 교육론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프리스쿨이기 때문에 막 자세히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 수업에서 자세하게 할 거고 체계만 한번 살펴볼 거고 아까 공부한 교육론이랑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논의를 펼치고 있는가 하는 체계의 그 마인드맵적인 구조만 우리가 살펴보는 걸로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성격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다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자, 음악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저의 그 후배 그 미녀화여수를 얘기했죠.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소리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상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그런 것들은 뭐예요? 감정이죠. 다 쳐줘요. 그러면 감정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뿅 갔다. 그러면 이거는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서 완전 제대로 작용을 한 거죠. 그것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상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종묘제약 같은 거 그런 건 다 뭘 표현한 거예요? 예학사상을 표현한 거예요. 예로서 어떻게 인에 이를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예와 인과 그러니까 악으로서 어떻게 예에 이를 수 있는지이죠. 자, 그래서 이게 소리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교과가 음악 교과예요. 음악이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외워지잖아요. 금방 감정과 사상.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창의적 표현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소통을 하고 인류 문화를 계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창의적인 표현 욕구. 그래서 어떤 분은
창의적인 표현 욕구를 그림으로 그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시나 소설로 쓰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창의적 표현 욕구로서 노래를 하는 게, 또는 악기를 하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창의적인 표현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소통을 하는 거, 이건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류 문화를 계승해요. 무슨 얘기냐? 왜 그레고리오 성가를 배워요, 선생님? 아까 막 그랬잖아요. 지겨워요. 뭐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니네 엄마가 있고, 니네 엄마의 엄마가 있고, 엄마의 또 엄마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쫙 계시겠죠. 자,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들이 있었기에 네가 있는 건데, 그분들이 어떤 음악을 했는지, 그게 뭘로 남아있어요? 문화로 남아있는 거죠. 그게 민요로도 남아있고, 종묘제략으로도 남아있고, 좀 멀리 서구에서는 아까 그레고리오 성가로도 남아있고, 모테트로도 남아있고, 왜? 그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대부분의 음악이 다 모인 거예요. 교회 중심의 종교음악들인 거예요. 자, 그게 뭐라고요? 인류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왜 옛날 거를 하죠?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 해왔던 그 문화 유산인 거고, 그걸 알아서 지금에 계승해서 발전시켜서 넘겨줘야 되는 이 상황인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역할이.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인류 문화 유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에서는 인류 무형 그 유산이라고 해갖고 아예 이렇게 뭐 판소리, 가곡, 뭐 종묘제략 뭐 이렇게 다 지정을 해주죠. 이거는 진짜 보존해야 돼. 자, 그렇게 권위 있게 보존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더더군다나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겠죠. 자,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게 거기까지 얘기했고,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이거 아까 우리가 얘기했어요.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건 미학에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미적 경험인데, 미적 경험의 성격에 대해서 쫙 얘기했죠. 생각나는 거, 감정 표현의 수단이었고, 지적인 숙고를 필요로 했고, 뭐 주의 집중을 요하고, 뭐 고유성을 가지고 있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거기다가 음악성과 창의성을 개발해요. 왜? 여기는 되게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음악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음악적 능력이 되게 특별한 거가 아니고, 일반 교육에서 하려면 다 그 능력이 잠재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걸 그러니까 뒷받침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다중지능 이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론이랑 얘네가 이렇게 연계되어야 하고요. 음악교육의 성격을 외워라. 그럼 이거를 막 노래로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의미를 생각하시면 이 블랭크는 충분히 메꿀 수 있어요. 지금 방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떻게 외울 수 있게 해드릴까. 아무튼 1, 2월 안에 외울 수 있게 해드릴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고 다시 정리하고, 그래서 블랭크 채워보고 여러 각도로 해보면 이거 금방 외워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성격에서 이제 역량이 나오죠. 음악 교과를 통해서 아까 역량 강화는 왜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지 얘기했죠. 지금은 낱개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그 낱개의 많은 그 인터넷을 휘감고 있는 모든 지식을, 그러니까 뭐 위키피디아에 무슨 단어를 쳐도 안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히스토리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책처럼 쫙, 물론 그걸 다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다 아니지만 너무나 지식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하나 더 외우고 하나 덜 외우는 거는 사실은 그닥 좋은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그럼 뭔가요? 임용시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종합해서 거기에 적용하는 능력을 보는 쪽으로 가고는 있어요. 그러나 단편적인 지식들도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 일단 외우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역량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이제 제가 얼추 설명을 드렸어요. 같이 일할 수 있으려면 무슨 역량이 있어야 돼요? 예, 소통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게 우리는 음악교과니까 뭘로 소통해요?
음악으로 소통하죠. 음악적 소통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음악적 감성 역량부터 나왔거든요. 음악적 감성 역량은 앞에 음악 교과의 성격 중에 뭐랑 제일 연결이 딱 될까요? 여기 조금 작아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잘 보이게 키워놓지 않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음악 감성 역량하고는 굉장히 관련이 있겠죠. 근데 그것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음악성, 음악 창의성, 물론 창의성 쪽에서는 얘랑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겠죠. 음악성 하면 감성 역량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이랑 뒤가 어떻게 돼 있다. 다 연결되어 있다. 근데 얘네들을 따로 외우려고 하니 머리가 아프다. 정보량이 너무 많다. 정보량이 많은 게 아니라 모으셔야 되고요. 연결을 해서 묶으면 정보가 줄어들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정보를 구조화해서 연결을 다 시켜놓고 나면 홀쭉해지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스텝은.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 구조 전체의 맥락을 알고 그 안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걸 연결해가지고 이제 구조화해서 본인만의 방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특징 및 가치에 대해,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냐면 음악의 아름다움에 대해예요. 근데 거기는 가치도 들어있고 특징도 들어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뭐가 나오냐면 태도가 나와요. 감성적인 역량은 일단 이거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태도가 나와요. 그래서 수용하는 거가 나오죠.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깊이 있는 성찰과 상상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여기는 성찰과 상상력이 나와요. 그걸 발휘해서 어떻게 해요? 삶을 향상시켜요. 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를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요. 아름다운 거를, 그 가치를 알고 이렇게 수용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수용한 것을 어떻게 해요? 확대해요. 상상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요? 삶의 질이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걸로 나아가요. 자, 그래서 음악의 아름다움이나 특징이나 가치, 사실 이거 하나하나씩 얘기 다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아름다움, 가치, 특징. 이거는 약간 다른 성격으로 논의될, 뒤에 가면 이제 다 현대음악 교육 심리학을 하고 교육 철학을 하고 나면 이 말들이 다 하나하나씩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 수용하는 거, 개방적인 수용. 그쵸? 그래서 음악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여기 안에서 창의적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발휘한 다음에 그게 삶의 질이에요. 단계가 있죠?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확장시키고 그걸 통해서 삶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향상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를 정해서 이거 자체를 말로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스테이지를 나누세요. 이거 다음에 요거 면이 있어요. 이 역량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를 몇 면체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얘는 지금 4면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건 3면체, 어떤 거는 6면체. 자, 그러면 여기 각각 얘기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둘러싸면 그거의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창의적 사고 역량을 보시면 여기도 토대로라고 하는 전제가 나와요. 자, 음악 분야의 전문 지식과 소양을 토대로. 자, 그러니까 창의적인 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문 지식이랑 소양이 있어야 돼요. 아까 웹스터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음악에 대한 개념을 모르거나
음악에 대한 적성이 너무 없거나 음악에 대한 어떤 소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으면 이게 확산적 사고랑 수렴적 사고가 잘 안 돌아가요. 뻗어갈 게 있어야 뭐 제로가 있어야 뭘 하죠. 그러니까 토대가 되는 건 뭐다? 전문적 지식과 소양이에요. 그래서 토대가 이제 1층 지하예요. 지하는 토대고 그 다음 층에 뭐가 있어요? 아이디어를 산출해요. 그래서 아이디어 산출, 독창적인 아이디어. 그래서 그러니까 1층에는 전문적인 지식, 그 다음 소양, 그 다음 2층에는 뭐예요? 독창적인 아이디어. 자, 그 다음에 이걸 산출해내요. 그 다음에 자신이 학습하고 경험한 정보들을 다양한 현상에 어떻게 해요? 융합적으로 활용해요. 3단계예요. 그 아이디어 위에 융합을 해요. 이게 뭐라고요?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이에요. 보통 이거를 외우시는데 한 달 정도 걸리시더라고요. 이 한 페이지를 외우시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도식화하게 되면 그 중간의 말들은 조금 이게 뭐 조상을 틀리면 어때요? 뭐 이런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중요한 단어와 저기만 의미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창의적 사고 역량 할 때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요건 3층. 얘는 약간 층의 개념이 있어요. 위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건 층이 아니라 그냥 면인 경우도 있어요. 요쪽 면, 요쪽 면, 요쪽 면 요렇게. 위계가 있는 건 층으로, 없는 건 이렇게 옆으로.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 융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창의 융합. 독창적인 아이디어 할 때 독창. 그 다음 융합. 자, 네 번째. 문화적 공동체 역량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요즘 들어 굉장히 더 많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아이고,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소통 역량. 소통 역량은요, 일단 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리로 소통을 하려면 소리가 가는 길을 알아야 되겠죠.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로 한다, 일본어로 한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소통 역량을 하려면 여기 상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음악적 상징. 근데 음악적 상징은 뭐로 되어 있어요? 소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 상징, 그리고 소리는 항상 뭐랑 같이 붙어 다녀요? 신체하고 붙어 다녀요. 그래서 등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자, 그러면 이제 뭘 활용한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항상 앞에는 약간 전제나 재료가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또 뭐가 될까요? 제일 아래층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네, 소리, 상징, 신체. 이게 재료예요. 소리, 상징, 신체. 이걸 활용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표현하고, 이거는 능동적인 거죠. 내가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타인의 표현을 어떻게 해요? 공감해요. 자, 우리가 말을 알아들으려면 내가 말할 줄 알아야 되죠. 남의 말 알아들어야 되죠.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소통을 하려면, 음악으로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쌓았어요.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뭘로? 이걸로. 그쵸? 그리고 남이 표현하는 거 알아듣고 공감해야 되죠.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음악적 소통 역량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문화적 공동체의 역량. 그 다음에 문화적 공동체 역량은
음악을 통해 우리 문화의 전통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자, 그래서 제일 여기도 전제가 나와요. 앞에. 어디를 이해해요? 우리 거랑 남의 거. 이게 이제 다문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랑 남의 거, 세계의 다양한 문화, 우리 전통 이거를 일단 이해를 해요. 두 가지 바닥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걸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수용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요. 얘는 계단이에요. 그쵸? 계단이죠. 맨 아래층에 뭐가 있고 우리 거, 니네 거, 다 아는 거. 두 번째 층은 뭐예요? 그래서 그 문화까지 수용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3층에서는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요. 그걸로. 이해되셨어요? 요게 무슨 역량이다? 문화적 공동체 역량. 자,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정보 처리 역량이에요. 근데 이거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띄어쓰기까지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음악 정보 처리 역량이에요. 자, 그래서 음악 정보 처리는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하거나 분류하거나 평가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자, 여기까지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앞에 끊어주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스테이지는 이거를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다루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해요? 의미를 파악해요. 그런 다음에 적절한 매체를 활용해서 정보와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해요. 자료를 처리해요. 정보와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 그러니까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처리하죠. 그러니까 얘도 계단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머릿속에 무슨 단어로 얘네들을 구축할 것인지를 도식화하세요. 안 그러면 이거를 문장으로 다 외우려고 보통 많이들 시도를 하시는데 노래로 하면 어떤 분들은 그 노래가 이제 만약에 자기관리 역량이잖아요. 그럼 자기관리 역량이 그 노래 저 끝에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노래를 다 부르고 있어. 거기를 연출이 안 되니까. 웃으시지만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이해해서 내가 이거를 구조화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리 안 외워진다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쉽게 알려드린 적은 처음일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물론 설명을 잘 드렸어요. 근데 항상 심화반에서 다뤘기 때문에 교육론 앞에서 한 거를 쫙 거기다 적용을 시켜 놓으니까 지식이 이제 양이 많으니까 바로 들어오지 않고 어려워요 이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요 단계에서는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이건 이제 끝나고 나서 말로 해봐라. 그러면은 1단계 여기 있고 뭐 있고 한두 단어는 다들 생각날걸요? 적어도 이게 어떻게 모양이 됐었는지. 자, 그 다음 정보 처리는 했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처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음악 정보 처리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종국에는 뭔지를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앞에는 보통 전제나 재료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중간이 나오고 최종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역량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되게 낯설게 느껴졌었겠죠, 처음에는. 근데 얘를 자꾸 보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학교에서 언제 이게 쓰이는지 그걸 생각하시면 이 역량이 그런 거지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발표를 해봐라. 아니면은 학생들한테 뭔가 뭘 조사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뭘 조사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해라. 음악 정보 처리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쵸? 그래서 무슨 음악극을 만들어봐라. 너네들끼리 뭐 체육대회에서 할 어떤 응원가를 만들어봐라.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가사를 써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어떤 정보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는 노트를 그릴 수 있는 정보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음악 정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현장에 대한 맥락이 없이 얘를 자꾸 외우려고만 하니까 어려워요. 안 외워지고 깝깝하고. 근데 아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음악 교과를 왜 배워요? 아, 선생님 지루해요? 약간 이런 식의 반응들에 대해서 이런 역량을 키워준단다. 얘들아, 이게 음악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너네가 사는데 어떻게 이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관리 역량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총론에 약간 맞춰놓은 강론이에요. 음악교과도 다 할 수 있어요. 총론이 이게 총론적인 수준에서 이런 역량이 지금 현대사에서 필요해요 라고 하는 역량을 음악교과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약간 조금 껴맞춰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음악 선생님들이 사실 엄청 자기관리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음악을 잘 못해요. 자, 피아노에 한번 앞에 앉았다. 기본 5시간은 두드려야 되죠. 그죠? 이런 자기관리, 그러니까 이 악기 하시는 분들의 자기관리 역량이라 함은, 이거는 그냥 다른 교과들과는 정말, 이거를 꼭 껴맞췄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런 음악을 표현하는 활동을 하기 위한 거에 자기관리 역량이 어떻게 이제 표현되는지만 봐두시면 돼요. 음악 표현과 감상 활동,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자, 바탕이 나와 있는데요. 표현, 감상, 생활화예요. 자, 이게 대영역이에요. 음악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대영역. 이게 이제 아까 내용 영역을 큰 체계로 나눴을 때 음악 교과는 뭐 하는 교과다? 표현하는 교과다. 그 다음에 남이 하는 거 공감한다고 그랬죠? 그게 감상으로 나온 거예요. 아까 여기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표현하고 공감하는 거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표현과 감상 활동인 거고, 거기에 생활화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하고 공감을 하잖아요. 아까 소통 역량. 그러면서 공감해서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하는 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음악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되죠? 생활 안에서. 그래서 요 안에다가 생활까지. 그러면 요 3가지가 뭐다? 음악 교과의 큰 대영역 3가지가 되는 거예요. 표현, 감상, 생활화. 그럼 이제 표현은 어떻게 가르쳐라? 감상은 어떻게 가르쳐라? 뭐 생활화는 어떻게 가르쳐라? 성취 기준을 쫙 다 이제 줘요. 어디에서? 내용 영역에서. 근데 글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잘 비춰지나요? 네. 음악적 표현과 감상 활동, 생활화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자, 여기까지가 전제인 거죠. 그리고 표현력과 감수성을 길러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자기 정체성. 자,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할 때 나는 뭔가 주어진 거를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또는 책임을 지는 사람. 자, 이런 거 다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죠. 그래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음악을 학습하고 학습의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그래서 학습하고 관리해요. 함으로써 또 수단이 됐어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 자기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음악을 통한 자기관리 역량을 키우는 거니까 그게 음악을 어떻게 할 때 감상하거나 아니면 표현을 하거나 생활화하는 그 과정 안에서 이거를 학습하고 관리하는 연습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관리가 되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뒤에 가면 껴맞춰준 듯한 좀 느낌이 없지 않아 들지만 우리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그래도 이게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론이 나오면 강론은 사실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말도 안 되게 따라갈 수는 없는 건데 어쨌건 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량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교육과정에 제시를 했고, 총론에서 얘기하는 이 역량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일단 또 교육학에서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격에서 예술 영역과 다른 교과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번 교육과정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얘 올렸는데, 올렸네요.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된 거죠. 앞에 뭐 있었고? 역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계성. 자, 연계성은 창의적 사고할 때 절대 안 빠지는 얘기예요. 창의적 사고할 때 아까 맨 마지막에 뭐 나왔어요? 융합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하려면 융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거지만 막 뻗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뭔가가 막 나와요. 합쳐서 융합이 되면서. 그래서 여기가 연계성을 강조하는 게 이번 교육과정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 창의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유를 알아두시고, 그래서 얘를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해요.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과 다른 예술과의 연계성으로. 그럼 예술은 뭐예요? 시나 미술이나 체육이나 신체 동작 같은 그런 것들. 그래서 음악적 정서를 다양하고 표현하고 다양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소양을 높인다. 자, 그래서 다양한 소통 방법이에요. 음악적 정서를 표현하고 다양하게 소통하는 방법. 이건 뭘 키워요? 문화적 소양을 키워요. 그 다음에 다른 예술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더 발견돼요? 고유한 특성이 발견돼요.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가 심화돼요? 음악에 대한 이해가 심화돼요. 세 가지죠? 딱 세 가지. 그 다음에 다른 교과랑 연결시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인문, 사회, 자연, 과학적인 특성을 음악이 가지고 있어요. 피타고라스가 음정에 대해서 발견한 게 자연 과학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르네상스 음악이 발전을 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인문학적인 거, 그 다음에 슈베르트가 예술가곡을 많이 썼어요. 시가 발달했으니까 쓴 거예요. 자, 물론 그건 이제 예술가의 관계성 속에도 있지만 그 사회, 그리고 어느 시대는 종교음악이 엄청 많아요. 그 다 뭐예요?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죠. 그죠?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거의 천년은 종교음악이 주로 많은 영역을 차지하죠.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거, 인문, 사회적인 거, 이런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뭐를 확장시켜요? 결국 다 포커스는 음악이에요. 음악에 대한 시각을 확장시킨다. 학습 효과가 증대된다. 예전에 시조 문제가 나왔었어요. 시조 문제가 나왔는데 다른 영역과의 연계, 이거 뭐 나왔냐면 그림 나왔어요. 시조 할 때 이제 그 그림, 조선의 어떤 풍류를 담은 그러한 여백이 있는 그림이랑 같이 연계해서 나오고 시가 나오고 이런 건 다 뭐예요? 다른 예술과의 연계성이죠. 근데 얘가 어떤 사회예요? 선비 문화가 있고 풍류 사회에서 이들이 즐기는 어떤 문화적 어떤 배경, 이런 거를 다루면 이거는 역사나 사회나 이런 교과에서 다룬 인문학적인 부분이겠죠. 판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사회가 붕괴되면서 판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서는 주로 무슨 얘기가 나와요? 궁중음악 얘기가 주로 나와요. 그게 다 뭐랑 관련이 있다? 인문학적인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굉장히 중시하는 흐름을
현대음악 교육 철학이 보여줄 거예요, 앞으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체계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간단히 볼게요. 어느덧 시간이, 우리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내용 체계를 보면 좀 전에 얘기한 표현, 여기는 공감이라고 썼지만 이건 감상 영역이죠. 감상, 생활화, 삼각형으로 그렸던 게 여기 나와 있죠. 표현, 감상, 생활화. 이거의 내용 체계가 핵심 개념, 내용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심화 수업 때 설명을 따로 다시 들을 기회가 특강을 통해서든 들을 시간이 있을 거고요.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펑션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노래 부르는 역할, 가창자로서의 역할, 연주자로서의 역할, 신체 표현하는 어떤 표현자로서의 역할, 만드는 창작자의 역할, 그 다음에 표현하는 거. 근데 제가 여기는 약간 키워드들만 약간 뽑아서 이거를 만든 거예요. 마인드맵은. 이거 말고 원문을 드릴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원문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보시고 틀을 넣은 다음에 원문을 보시면 글씨가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중요한 애들은 저요 하고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아닌 애들은 그냥 제자리에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감상을 할 때는 우리가 감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구별하죠. 아, 이 학기가 지금 주선율을 하고 있네? 근데 그 학기가 뭐지? 큰일 나네? 이런 거 다 구별이죠. 아, 지금 몇 박자로 가고 있네? 그러다가 4분의 3박자로 가다가 뭐 박자가 바뀌었네? 4박자로 바뀌었네? 또는 2박자로 바뀌었네? 다 구별은 감상에서 항상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그런 걸 구별한 다음에 그 구별한 걸 어떻게 해요? 3박자에서 2박자로 바뀌었네? 지위로 표현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감상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죠. 그걸 또 어떻게 해요? 말로 하죠. 설명하는 거. 자, 세 번째, 생활화는 보통은 이제 생활화가 되면 그 안에 들어가게 돼요. 활동으로. 참여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조사하고, 발표하는 행위가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생활화의 영역이에요. 이 생활화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생활화. 궁극적으로는 음악 교육이 지향하는 어떤 바인데, 생활 속에서 이 음악이 누려지는.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기능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취 기준을 보시면 표현에서는 이 성취 기준이라는 것은 수업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레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레벨이 뭐냐 하면 악곡의 특징을 이해해서 개성 있게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하는 게 표현 행위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 종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하는 거. 자,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아까 기능이라고 나왔던 그 서술어가 여기 다 나와 있네. 항상 합치라고 그랬죠? 앞이랑 뒤랑. 그쵸? 그리고 음악의 구성을 이해해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음악 작품을 만든다. 아까 만들기 있었죠? 그리고 연주법을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보면 노래 부르기, 연주하기, 신체 표현하기, 만들기, 표현하기. 자, 요게 성취 기준으로 노래 부르기 또는 악기로 연주하기 두 가지, 신체 표현하기, 만들기, 표현하기. 그죠? 체계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말로. 근데 여긴 악곡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악곡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저 위에 소리의 상호작용과 표현 방법이에요. 구체적으로는 핵심 개념은 저렇게 쓰지만 여기다가 쓸 때는 악곡의 특징을 이해한다라고 썼어요. 이해되시나요?
위의 핵심 개념과 내용 요소와 기능이 아래 성취 기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이거에 교수학습 방법이 나와 있어요. 교수학습 방법은 되게 문장으로 길게 나와 있는 걸 제가 음악 창의적으로 표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표현, 노랫말과 가락의 관계, 소리의 어울림, 주요 키워드만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뭐 그림, 기호, 악보 등을 활용, 그 다음에 음악극, 그 다음에 유기적으로 연계된 수업, 식임새 표현, 뭐 디지털 매체 활용법, 악기 관리,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수와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적어놨는데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 오늘은 교육론을 그냥 이게 어떤 학교 수업의 맥락에 어떻게 자리하는지 자리만 잡아드렸는데 그거를 그 안으로 들어가서 마인드맵으로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표현한다는 말이 왜 나왔고 손가락선 악보, 오선보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시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말들이 안 외워질 거예요. 약간 튕기겠지만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돼요. 이제 그 교육론에 나왔던 그 심리학과 교수법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이렇게 연계해서 짝을 지어서 설명을 나중에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평가했잖아요. 평가가 뭐였어요? 필요한 객관적, 주관적 자료를 검사해서 그거를 모으고 판단하는 게 평가라고 그랬죠.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실기평가, 관찰,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유형의 방법.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실기평가는 어떻게, 관찰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이거 다 하나씩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사의 평가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평가, 상호평가. 이거는 평가의 주체를 여러 유형으로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골고루 반영하는 내용이 뭐가 나왔냐면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기, 악기 만들기 이런 거 할 때는 기능, 표현, 태도 세 가지를 평가해라. 이거예요. 기능, 표현, 태도.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음악적 자질이 굉장히 부족하고 음악성이 부족해서 좀 음이 좀 안 맞거나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열심히 부른다. 이거 태도 점수는 높게 줘야 돼요. 근데 어떤 점수는 기능 점수는 조금 낮게 주겠죠. 근데 또 막 이거를 음정은 좀 틀려도 틀린 음정도 감정 표현을 너무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표현 점수는 높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들려요? 우리는 음악하는 사람들이니까. 일단 음정 틀린 것만 들리죠. 그러니까 점수가 T, D, C 뭐 이렇게 나온다. 근데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어떻게? 기능, 표현, 태도를 나눠서 평가해서 기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태도가 좋으면 그거에 대한 점수는 높게 줘라. 그럼 이 학생은 원래 기본적으로 음악적인 그죠? 좀 많이 부족한 학생이 음치, 박치 뭐 어느 교실이나 가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이 꼭 음악 점수를 못 받으라는 법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만 살짝 감점을 하되 나머지는 그 대신 다 좋으면 나눠서 줘라 점수를. 이런 거예요. 평가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얘기들이 그냥 줄줄줄줄 문장처럼 이렇게 단어들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의미 있는 단어들인데 지금은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찝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고 본격적으로 얘네들을 암기하시게 되면 이제 이거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가 이렇게 교육론을 조금 깊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다 와닿는 얘기인데 얘네들을 그냥 외우세요 하고 내팽겨치지는 절대로 않을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 배운 내용과 얘네들을 연계시켜서 이게 진짜 살아있는 어떤 지식으로 발휘될 수 있게
그러니까 단순함기 하지 마시고, 그 대신 이제 만약에 여기서 기능 표현 태도, 여기가 블랭크면 이거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얘를 분석적 평가하려고 한다. 그럼 거기 딱딱 외워서 쓰셔야 되는 거고, 평가 방법이 다양한데 교사가 굉장히 이제 옆에서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고쳐주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든 별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뭘로 평가가 돼요? 관찰 같은 걸로 평가되겠죠. 그러니까 적합한 평가 방법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거기에서 그때 이거를 할 때 무슨 평가 방법을 쓸래?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많이 물어봤던 게 뭐 실험 집행 평가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뭐 수행 평가도 물어봤고, 포트폴리오 자주 물어봤고, 계속 물어봐지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구체적인 적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을 제가 오늘 시간상 문제까지 막 이렇게 하면 사실 2개의 데이터를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조금 이걸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없을까 했는데, 이 마인드맵은 이렇게 착착착착 펴주잖아요. 그리고 이 PPT는 나름 어떤 스토리를 따라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어떤 흐름을 잡아주는 역할로 활용을 했고, 마지막에 정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 시험용 정리. 그래서 이거는 외우자, 이런 단어들로 외우자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큰 그림 그리고 이해하고 맥락 안에서 위치 잡고, 그 다음에 키워드들 추출해서 그거를 내 말로 외워서 쓸 수 있는 정도? 요게 교육론에서 하고자 하는 바이고,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을 정말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적용하는 문제에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세세하게 외워야 되고, 교육과정은. 이게, 어떤 파트들 들어가면 정말 짜잔한 정보들이 막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막 촘촘하게, 나 좀 외워주세요.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순서 잡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큰 도식 먼저 정해서 외우고, 그 다음에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외우고, 더 들어가서 외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겹으로 하게 되면 문풀반 정도 가면 이제 전체 내용이 다 적용해서 외워서 쓸 수 있을 만큼 가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육론은 항상 맥락적으로 이해하면서 공부해라. 그리고 한 차시에서 공부해서 외우라고 주어진 내용은 절대 미루지 마라. 이게 쌓이면 너무 많아져서 그냥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 한 주에서 해야 될 거를 꼭 그 주 안에, 여기까지 요거는 무조건 외워오세요 하는 건 꼭 외워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을 보고 그 시험 봐서 내가 안 외워진 거를 다시 한번 틀리고 나면은 좀 더 잘 외워지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탄탄하게 쌓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교육론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번, 그러니까 2시간, 그러니까 이틀, 무슨 요일이죠? 이제 12일 날 개강을 하죠. 근데 12일 날 핵심 이론반을 개강을 하면 얘가 제일 마지막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교재는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 동안에 텍스트를, 기본 핵심 그 책들을 좀 이제 이 흐름 안에서 책을 읽어 놓으세요. 1독 이상, 음악교육의 기초나 그 다음에 음악교육학 총론이나, 보통 요거 2개를 메인 텍스트로 많이 쓰거든요. 대부분 이제 거기 안에서 대체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 2가지 책을 완전히 마스터하시면 뭐 교육론에서, 그리고 교육과정 잘 외우시면 못 풀 문제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세부적인 암기,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는 결국엔 인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큰 그림은 다 그려져 있고 전체는 다 보이는데 내가 시간을 좀 안 들여서 못 외웠다. 결국에는 그게 차이가 나요. 그걸로 인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서 정확한 암기로 거기다가 키워드를 써야 점수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이제 한 30% 대략 그 정도 돼요.
그 80점 문항 중에서. 그래서 80%, 30% 정도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반기 안에 정확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 놓는 거, 이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오늘 너무 빡세게 수업했어요, 사실. 첫날인데 빡세게 했는데, 교육론에 대한 어떤 전체 맵을 제가 그려드려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를 전체를 좀 볼 수 있게 됐으면,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음악교육의 기초와 음악교육학 총론, 이 책은 구입을 하셔서 전격종지와 같이 보되, 전격종지는 사실은 수험서기 때문에 그거는 암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정리 같은 부분이고, 그냥 문장을 쫙 읽어서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 책을 먼저 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7주차 때 이 내용을 다시 들어갈 건데, 그때까지 일단 책을 1독씩을 끝내는 걸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